안녕하세요. 삶의 솔루션을 주는 시간여행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럼 오늘의 스프레드 순서부터 봅시다. 먼저 과거 우리의 관계와 우리가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와 상대방에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인연이 있는지 읽어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과 타로의 조언을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솔루션도 궁금하시다면 작은 약속 하나만 합시다. 오늘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기 약속합시다. 이제 저와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카드 섞어 볼게요.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 네 가지 컬러의 구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셨으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가셔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컬러의 타로 리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빨강님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과거 우리의 관계입니다. 빨강님은 그 사람과 서로 겉부터 속까지 아주 잘 맞는 사이였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하모니이고 가슴에서 나온 돌고래가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감성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모두 다 서로 잘 어우러지는 관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과정에서는 서로가 점점 더 강하게 끌리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의 상대라고 느낄 정도로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커플들은 서로의 스텝에만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속도나 고정관념 같은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면 서로의 스텝이 엉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오로지 파트너의 호흡에만 신경을 쓰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게 최고의 필승법이잖아요. 이것처럼 서로의 상황과 호흡에 더 집중했다면 더 오래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우리가 멀어진 이유입니다. 빨강님이 그 사람과 멀어진 이유는 방향성과 에너지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강렬함이고 한 방향을 향해서 전력 질주로 달리고 있죠. 이 말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이것처럼 둘의 관계의 방향성과 에너지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든 일이든 미래 계획이든 뭐든 간에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웬만하면 천천히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연애에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죠. 앞선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두 분은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의 호흡과 스텝을 신경 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속도를 과하게 올리거나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발이 엉키면서 넘어지게 되죠. 두 분이 멀어지게 된 이유도 큰 맥락에서는 이러한 이유와 닮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내 마음을 열어서 나는 그 사람과 재회하고 싶은지 나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는 그 사람과 재회하고 싶을까? 입니다. 빨강님은 외롭긴 하지만 재회하고 싶은 마음은 딱히 크지 않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홀로 있음이고 한 사람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홀로 있다는 자유를 느끼면서 외로움에 대한 가치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 말은 빨강님도 그 사람과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자유를 느끼고 홀로 있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는 그 사람과 재회를 하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외로움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에는 혼자 있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강님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목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목표까지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은 나와 재회하고 싶은지 진짜 속마음을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은 나와 재회하고 싶을까? 입니다. 그 사람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변형이고 여러 개의 손에 여러 개의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둘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난다고 해서 꼭 다시 연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과 관련되어서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니즈가 맞는다면 또 다른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거절을 한다거나 불편함을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강님이 그 사람과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둘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봤기 때문이네요. 첫 번째 카드에서 보면 서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모니가 잘 맞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관계는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연인이 아니라 다른 관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름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나? 입니다. 빨강님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미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다는 티를 내지 않고 있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호랑이가 양의 털을 쓰고 양인 척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숨기고 주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 빨강님에게 관심은 있지만 그것을 티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빨강님이 이 사람이 관심을 표현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양털을 벗고 마음을 표현하면서 다가오지는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벗을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강님이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찾고 최소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떡밥이라도 던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가 빨강님에게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더보기란에 들어가 보시면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을 찾도록 도와주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나? 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 자체가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억압이고 밧줄에 감겨있는 사람과 주변 환경이 어두우면서도 산산조각 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무엇인가에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있었고 그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자신의 내면과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도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도덕성이고
엉성하게 나무로 만들어진 벽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만든 관계에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정말 엉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깥도 다 보이고 쉽게 부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고 참아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왜 멀어지게 되었는지,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웬만해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니까요. 힘들겠지만 이 과정을 이겨내신다면 빨강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과 만나야 서로를 꽃피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일단 지금은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신뢰이고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홀로 있는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홀로 있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연애에서는 8할 이상 중요한 게 자신감이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신감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타로는 6개월 이내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니까 너무 오랫동안 홀로 있지는 마시고요. 적정선에서 최대한 자신을 신뢰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빨강님의 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파랑님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과거 우리의 관계입니다. 파랑님은 그 사람과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이였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존재이고 연꽃잎 위에서 별똥별의 소원을 빌고 있는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별똥별에 비는 소원이란 건 순수하게 원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말은 이런저런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순수하게 좋아하는 관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많을 수는 있지만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불킥을 하고 싶은 기억이라던가 미숙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커플들은 보통 끝까지 가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추억으로 남기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하죠. 쉽게 말해서 첫사랑은 이어지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만약 첫사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느낌의 감정선이 흐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소중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죠.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둘 중 하나가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것처럼 상대방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잘 살폈다면 더 오래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우리가 멀어진 이유입니다. 파랑님이 그 사람과 멀어진 이유는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려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완성이고 본질을 보는 제3의 눈을 퍼즐로 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말은 둘 사이에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굳이 그 문제를 꺼내지 않고 닫아버리면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미 문제를 알고 있지만 굳이 그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고 다음번에 더 잘하지 뭐 라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마무리하기 전에는 문제점들이 하나 둘 보이지만 그 문제를 고치는 것보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런 문제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마음가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애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슬픈 일이 없을 수 없죠.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점점 관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과 재회하고 싶은지 나의 속마음을 알아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는 그 사람과 재회하고 싶을까?입니다. 파랑님은 이 사람과 재회를 한다면 과거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새로운 탄생이고 사회의 틀을 의미하는 낙타, 용기를 의미하는 사자, 솔직함을 의미하는 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재회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더욱 성숙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더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파랑님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그동안 많은 후회를 하고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슬퍼하고 후회한 만큼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니까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은 나와 재회하고 싶은지 진짜 속마음을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은 나와 재회하고 싶을까?입니다. 그 사람도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파랑님보다도 더 많이 성숙해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지만 과거만큼의 설렘은 없을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풍요이고 책을 깔고 앉아있는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현재 마음은 꽤 여유롭기 때문에 좋고 싫음에 대해서 큰 호불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이 오더라도 충분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는 설레는 마음이 가장 중요했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점점 설렘보다 중요한 게 신뢰와 안정감, 그리고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자신의 욕심들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습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성적이고 더 미래 계획도 잘하는 거랑 비슷한 이치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나? 입니다. 파랑님은 지금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 공부, 마음 공부, 이런 것처럼요.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스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내 스승은 나 자신이라는 의미죠. 그만큼 나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랑님이 누군가를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 생각, 행동들을 제3자의 눈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마치 저 하늘 위에 있는 내가 현실의 나를 조종하면서 나와 내 주변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만약 파랑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더보기란에 들어가 보시면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을 찾도록 도와주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나? 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다양한 좋은 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려고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새로운 시각인데요. 이 말은 같은 사람이라도 다양한 시선에서 보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는 의미죠. 이미 과거에 알던 사람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매력을 찾으려고 다양한 부분에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파랑님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파랑님의 새로운 매력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재회운에 대해서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충분히 재회할 수 있고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수용성이고 연꽃이 산소를 뿜으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는데요. 연꽃은 연못 속의 나쁜 성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좋은 성분을 뿜어주면서 연못을 정화하는 것 다들 아시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윈윈 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상대방의 삶에도 감정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활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해가며 상대방에게 맞춰준다던가 함께 어디로 여행을 가곤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파랑님은 이와는 반대로 내가 좋아하거나 내 삶에 도움이 되면서도 상대방의 삶에 산소 같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연못의 연꽃잎이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2개, 4개, 8개, 16개, 36개 이렇게 제곱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점점 그 사람의 마음에 파랑님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절대로 급하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여유이고 거북이가 물가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북이는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안다고 하죠. 이것처럼 파랑님이 만약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떻게 해 나가야 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직접 행동하세요. 거북이는 천천히지만 어쨌든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먼저 연락도 하고 앞에 나왔던 카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함께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자면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움직이되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다시 가까워지는 겁니다. 연못의 연꽃잎이 불어나는 속도가 처음에는 더뎌 보일지 모르지만 제곱의 속도로 많아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만 넘어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불어날 거라는 마음을 꼭 갖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파랑님의 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노랑님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과거 우리의 관계입니다. 노랑님은 그 사람과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문제가 좀 있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게으름이고 이 사람의 앞에는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뒤에는 지저분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관계가 문제없이 좋아 보이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깊숙한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겉으로만 좋게 보였던 이유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된 겁니다. 이런 커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의 문제점들이 많이 쌓인 걸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다시 문제들을 꺼내서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행동력이 뛰어났다면 애초에 이렇게 문제들을 쌓아두지도 않았겠죠.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편하고 즐거운 관계보다는 더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조금 소음이 있더라도 문제가 생길 때 바로바로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더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우리가 멀어진 이유입니다. 노랑님이 그 사람과 멀어진 이유는 좋아서 만난다기보다는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만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타협이고 무표정한 얼굴로 새끼손가락을 대고 약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말은 연애 관계에서 좋아하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만남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이랑 매주 한두 번은 만나잖아요. 근데 딱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지만 연인이기 때문에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관계 전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연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둘 사이에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인내의 시간을 가졌다면 더 큰 신뢰가 쌓였을 것이고 더 안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내 마음을 열어서 나는 그 사람과 재회하고 싶은지 나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는 그 사람과 재회하고 싶을까? 입니다. 노랑님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침묵이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있지만 침묵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음속에서조차도 방방 뛰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고요하게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재회를 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요하게 지켜본다는 것은 언젠가 좋은 기회가 있다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만난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노랑님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내면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은 나와 재회하고 싶은지 진짜 속마음을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은 나와 재회하고 싶을까? 입니다. 그 사람도 마음은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닫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어린아이가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도 노랑님과 재회를 하고 싶지만 본인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바라보기만 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관심은 있지만 이 사람과는 만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잠그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사귀는 관계는 아니더라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우리가 그때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과거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나? 입니다. 노랑님은 지금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정신적, 육체적 모두 크게 지친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 카드의 키워드가 소모라고 되어 있고 큰 로봇을 탄 매우 지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 에너지가 너무 소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하기가 힘들다는 의미죠. 새로운 만남은 거의 무조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관계보다는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랑님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강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책임감을 조금 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겁니다. 만약 내가 어떤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더보기란에 들어가 보시면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을 찾도록 도와주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나? 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주변에도 과거의 연애와는 완전히 다른 연애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도약이고 뭔가를 깨부수고 뛰쳐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인연을 만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변화하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과거에 했던 연애의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랑님이 이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충분히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평범함이고 여기 보이는 이 농부는 농사가 매우 힘들지만 힘든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평범함이 되어버린 이미지입니다. 이 말은 힘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서로 익숙해지게 되면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안정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앞선 카드들에서 나왔던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설레이진 않더라도 일상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둘 사이에는 신뢰감이 쌓일 거고 더 좋은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연애에서 설레임은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 말은 누구랑 만나더라도 언젠가 호르몬이 끊기게 되면 설레임은 없어지고 두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냥 약속했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카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관계에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둘의 신뢰감은 더욱 커지게 될 거고 그때부터 가벼운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인생의 파트너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카드들을 보면 처음 대화를 시작하기는 힘들겠지만 다시 차근차근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놔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둘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인내이고 임신한 여자가 있습니다. 임신 후에 10개월의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출산을 하기 싫어도 당연하게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둘의 관계도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다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진다면 다시 만나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다시 재회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둘의 관계는 감정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이면서도 몇 수 앞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관계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카드들에서도 서로 재회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둘 다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건 우리가 다시 재회하게 된다면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모두 몇 수 앞을 보고 지금 당장의 설레임보다는 미래에 또 생길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아무튼 결론을 말하자면 그분과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이야기하지는 마시고 오늘 제가 말한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노랑님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초롱님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과거 우리의 관계입니다. 초롱님은 그 사람과 겉으로는 잘 지내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커플이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번개이고 고요하게 명상을 하는 사람의 내면에 번개가 치고 작은 사람들이 번개를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둘의 관계에 풍파도 많고 충돌도 많았지만 최대한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의미죠. 이런 커플들은 사귀는 동안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만큼 내면의 성장도 굉장히 많이 하는 관계죠. 쉽게 말해서 성장을 위한 상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툼이 있을 그 당시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한참 뒤에 생각해보면 그게 다툴 만한 문제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른스럽게 성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우리가 멀어진 이유입니다. 초롱님이 그 사람과 멀어진 이유는 주도적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만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물이 흐르는 대로 떠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둘의 관계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관계를 이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작게는 데이트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미래의 관계까지도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만나는 관계였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여러 커플들을 보면 가볍게 만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결혼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서로의 성향이 잘 맞는지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죠. 이것 외에도 커플마다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롱님의 커플 관계는 서로 이런저런 어떤 목표도 없이 그냥 지금 편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유일한 방향성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점으로 본다면 진짜 편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커플이었다는 겁니다. 편안한 친밀함은 미래를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서로 맞춰주는 그런 모습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과 재회하고 싶은지 나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는 그 사람과 재회하고 싶을까?입니다. 초롱님은 이 사람과만 만나고 싶은 게 아니네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라고 되어 있고 돌다리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초롱님은 지금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초롱님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명만 만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와 맞는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과 가치관도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은 나와 재회하고 싶은지 진짜 속마음을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은 나와 재회하고 싶을까?입니다. 그 사람은 초롱님과 연인의 관계보다는 그냥 좋은 관계로 남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우리는 하나이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처럼 서로서로 좋게 좋게 지내는 즐거운 관계가 되길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나면 친구만도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초롱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친구처럼 즐겁게 지내는 관계가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락을 해도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롱님도 이 사람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가 꽤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자신이 어떤 스타일로 연애를 하는지,
어떤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춰서 편하게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완전 끝까지 친구라는 건 아니고요. 서로 잘 맞으면 다시 서로의 관계에 호기심에 불타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나? 입니다. 이미 초록님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가지면서 감정 소모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짐이라고 되어 있고 험난한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초록님의 인생도 지금은 험난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다는 의미죠. 물론 힘든 산을 오를 때 옆에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님의 내면에서도 감정 소모를 해야 하는 깊은 관계보다는 세 번째 카드처럼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을 줄 수 있는 자유로운 관계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초록님과 같이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더보기란에 들어가 보시면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을 찾도록 도와주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나? 입니다. 그 사람은 연애에 대해서는 좀 비현실적인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꿈이고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도 이런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곤 한다는 의미죠. 사람에 따라서 그 이상적인 관계가 구체적으로는 다 다르겠지만 앞에 나왔던 카드들에서 나온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초록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처럼 즐겁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두 분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서로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내맡김이고 새벽에 이슬이 맺혀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 말은 둘의 관계가 제가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서로의 운명은 그 방향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카드에서 서로의 니즈가 비슷하다고 했던 것처럼 서로의 니즈에 맞춰서 가볍게 다시 만나보세요. 어떤 깊은 관계가 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서로 가볍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관계는 운명이 이끄는 대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억지로 감정 소모하면서 노력하지 말고 서로 합을 맞춰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참여이고 다양한 색깔의 사람이 테이블 위에서 자신의 색깔을 올려놓고 서로 섞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말은 서로의 가치관을 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조합이라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한 스텝 더 고차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이해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서 끝나는 거지만 서로의 가치관을 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초록님의 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